에어비앤비 사업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가 월 100만 원에서 2, 300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 있는 구조예요. 핸드폰만 만질 수 있다면 프리랜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퇴직을 하신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남성분, 여성분 투잡을 하기에 너무 괜찮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교수님 자기소개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 키우는 워킹맘이자 숙박 사업하고 있는 오구슬 언니라고 합니다. 네, 어떤 숙박업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작은 에어비앤비 시작했었어요. 반지하 투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은 외도민 외에도 통건물, 호스텔 이런 좀 규모 있는 숙박업까지 좀 제대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에어비앤비나 호스텔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는 산다 이런 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피디님 여행 가실 때 제일 먼저 구입하시는 게 뭐세요? 일단 비행기 티켓이죠? 그쵸? 비행기 티켓 다음에 뭐 하세요? 숙소 찾죠? 그렇죠. 여행을 간다고 하면 사실 기본적인 게 내가 여행 가는 티켓과 그 다음에 묵는 숙소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최대치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비행기 티켓 다음으로 예약을 하는 게 숙소입니다. 근데 사실 숙소가 그에 비해서 부족하거든요. 숙소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들어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입도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라서 이제 얼마큼 예약이 차겠다라는 걸 예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K-뷰티, K-컬처, K-푸드 해서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일본 갈래? 한국 갈래? 그럼 한국 갈래. 중국 갈래? 한국 갈래? 그럼 한국 갈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도 많고요. 지방도 요즘은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서울을 찍고 지방을 구경하거나 부산을 구경하거나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놀다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제 아웃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경주를 갔다 왔었는데 에이펙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숙소 찾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맞아요. 그럼 경주도 뭔가 이제 한 입지 조건으로 좋은 조건일까요? 그럼요. 관광지잖아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도 가는 관광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울 외에도 경주, 부산, 안동 이런 데들 안동 장사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평일 예약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셉만 잘 잡고 그리고 수익률을 따져서 들어간다면 다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수익 인증 영상들이 실제로 진짜 돈 된다는 의미인 거죠? 에어비앤비 사업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약간의 전략만 가지고 세팅을 하면 누구나가 월 100만 원에서 2, 300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 있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난 더 벌고 싶어, 난 노하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한다 그러면 300에서 50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네요? 그럼요. 핸드폰만 만질 수 있다면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조금만 다룰 줄 아는 거 연습만 하시면 고객 응대나 이런 것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저희 엄마가 60대 후반이세요. 근데도 제가 조금 가르쳐 드렸을 때 처음에는 저한테 좀 질문하는 빈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질문 없이 아주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되신 거세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사람이 인생에 굴곡이 한 번씩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저는 크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노후를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담보대출 받아서 병원비 대고 간병비 대고 했었거든요. 큰 병이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병원비도 무섭지만 간병비가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월급이 멈췄어요.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월급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만난 게 에어비앤비였어요. 대표님도 에어비앤비라는 사업을 처음 접해봤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면 제일 처음 만들었던 공간도 생각이 나시겠네요? 그럼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으시면 어떤 공간일까요? 제 숙소와 제 수강생분 숙소를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 제 숙소는 이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숙소였는데 반지하에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투룸 주택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이제 다 세팅하고 셀프로 이제 인테리어하고 하면서 에어비앤비에 딱 등록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되어서 45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체크인을 하는 순간 돈이 한 몇백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외국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체크인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2호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수강생 분 중에 이제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불안정한 그 매달 수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싶어서 에어비앤비 수업을 들으셨고 그리고 나서 세팅을 하셨는데 두 개가 너무 잘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월 500 정도의 순수입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직접 만나 뵀었는데 저보고 인생의 은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옥구슬님 정말 인생의 은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너무 정말 감동이었어요. 순탄하지 않은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면서 순탄하지 않았던 적은 여태껏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리만큼 적자를 본 달이 단 한 달도 없었고요. 물론 약간의 매출 차이는 좀 있었지만 적어도 한 숙소에서 200 이상은 다 나왔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진상 게스트라든가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있죠. 근데 PD님도 아시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도 그런 경험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버는데 이 정도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번다고? 이게 에어비앤비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분들이 이제 에어비앤비나 호스텔을 많이 창업하고 계실까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좀 가성비로 필름 공사도 많이 하고요. 좀 오래된 주택을 하니까 방역, 벌레 퇴치를 위해서 방역도 좀 의뢰를 하기도 하고 전기 공사를 해서 전기 기사님도 있거든요. 신기하게 필름 사장님, 전기 사장님, 방역 사장님 다 에어비앤비 하세요. 지금. 왜요? 저도 제 수강생이나 제 수강생 의뢰건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면 예약이 된다고? 이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시다 보니까 메모를 구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불 어디서 사면 되나요? 이런 거를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능하다는 열심히 거죠. 가르쳐드렸죠. 네. 그래서 필름 사장님이 세팅해놓고 와이프가 운영을 하기도 하고 전기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방역 사장님도 매물 구해가지고 사모님이 운영하시고 근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프리랜서한테 정말 제격이다. 하루 종일 9to6로 일을 하지 않는데 9to6로 일한 정도의 월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프리랜서, 그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퇴직을 하신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남성분, 여성분 투잡으로 하기에 너무 괜찮죠.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증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를 구했었고요. 세팅 비용이 한 5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럼요. 물론 컨디션이 조금 공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화장실 공사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고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좀 세팅해서 좀 가성비적인 거를 고민하신다거나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렇게 한 개를 운영했을 때 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익률로 따지면요 거의 45% 5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마진이? 네, 이런 사업이 없어요. 마진이 45%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요. 왜냐하면 무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 세팅 비용을 평균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회수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만의 앞으로의 수익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많은 수강생분들이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월천대사가 되었으면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에어비앤비라는 구조를 잘 따라 하시면요. 그리고 넥스트 스텝으로는 제가 작은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지금 통건물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숙박 사업으로 테크트리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투룸, 그리고 호스텔, 그리고 이제 객실 20개 이상의 통건물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건물주의 소망까지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혼자서 다 독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저는 좀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의 입시를 도와주고 걔가 이제 대학을 합격하면 정말 정말 내 일인 것처럼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거든요. 지금은 약간 좀 바뀌어서 수강생분들이 저로 인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옥구슬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세상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도 벌고 여러분도 벌고 다 같이 부자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 혼자 부자가 되면 같이 어울려서 놀 수가 없어요. 제가 월천을 벌면 당신도 월천을 벌어야 같이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와 같이 놀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옥구슬님 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간을 어떻게 세팅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다양한 것들을 A부터 Z까지 떠먹여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면 사실 굉장히 지름길을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많아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옥구실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컨설팅 받기는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봐야지 이제 옥구실님의 정보나 아니면은 뭐 노하우 이런 걸 얻을 수 있을까요? PD님이 컨설팅은 못 받을 것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강의를 거의 컨설팅 수준으로 해드려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매물부터 입지 선정이라든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공간 스타일링 세팅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누적 수강생 1000명을 배출한 옥구슬 언니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가감없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댓글 링크를 타고 무료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특강에서 만날게요.